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홍일의 해주야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소식에도 시장은 차분한 모습이었는데요. 뉴욕의 3대 주요 지수는 일부 상승폭을 마감했지만 모두 3대 주요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주도의 기술주 랠리와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증시 훈풍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큰 방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홍일의 해주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 네,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그 전차남의 마스터 테마주 차트인데요. 제가 너무 늘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앵커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좀 중간에서 여러분에 더 쉽게 전달도 해드리고 종합을 해드린 역할도 하면서 또 해외 선물도 알려드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수익률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게 또 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웅 전차남의 황금 돼지 종목 2선으로 아주 행복한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공기청정기 같은, 즉 내 계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 2선 준비 또 했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넷플릭스부터 브렉시트 그 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테차의 종목은 아주 fly to the moon 날아가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시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파월 의장의 2019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즉 1년에 2번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무역 분쟁 협상이 중국에서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세워놓는 그런 국경 장벽 예산 배정안을 두고, 그게 예산 배정안에 있어가지고 마찰이 있어가지고요. 즉 예산 배정이 안 돼서 미국 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증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또 미국 셧다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잠시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던 대한민국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는 다소 내성이 생겼는지 다시 금방 회복하고, 또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약 한 달여 만에 2100을 회복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아직은 미국 경기, 즉 미국 기업 실적 발표 등의 그런 대한민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확실성적인 요소는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장 17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만 보더라도 넷플릭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빵이라고 하죠. 빵이라고 하는데 그 FAA, NG라고 해가지고요. F 페이스북,
그리고 A 아마존, 그리고 A 애플, 그리고 N 넷플릭스, G 구글을 의미하는데 이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미국의 대형주 IT 기술주들이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빠지면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도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이 좀 험난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애플에 비해서. 근데 뭐 시총이 거의 페이스북과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에 우리나라에 해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현대 모르면 왜 모르지? 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에 가서 넷플릭스 잘 몰라요 하면 왜 모르지? 이럴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한 주간의 시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주식적인 부분들, 또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차후에 해주야 마성의 소문에서 잡아드릴 거고요. 자, 또 AS 시간이죠. 근데 뭐 너무나 행복한 AS,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AS가 아니라 너무 상황이 좋지만 조금 더 잘 대응하자라는 부분의 AS. 전주에 나왔던 종목은 원익큐브와 지능기업이었어요. 둘 다 목표가 달성했나요? 그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이게 이번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원익큐브와 그리고 지능기업 두 종목 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일단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폴더블 관련주, 즉 CES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일정, 이때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했죠. 즉 플렉시블, 휘어지는 핸드폰을 공개한다고 해서 은나노 와이어 사업, 즉 플렉시블 액정, 플렉시블 핸드폰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이게 없으면은, 즉 이 부품이 없으면은 플렉시블 폰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은나노 와이어 사업을 하고 있는 원익큐브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실제로 매수하고 나서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1월 9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 9일에 종목을 추천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월 14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그래서 항상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 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대선 정책주뿐만 아니라 이 지능기업은 대선 정책주뿐만 아니라 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현 행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요 국정 과제인 그 도심 재생 정책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능기업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2,050원에서, 즉 1월 9일 방송에서 2,050원에서 그냥 1,980원 넓게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2,190원을 제시드렸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일 1월 16일 수요일에 2,190원 찍었고 금일 종가는 보시는 것처럼 2,200원입니다. 즉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그냥 제가 매수 추천가 좀 넓게 잡을게요. 높게 잡겠습니다. 매수 추천가인 2,050원에서 1,980원에 잡자고 했는데 2,050원 대비해가지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냥 실거래일 기준으로 한 3일 사이에 6% 이상의 수익을 냈죠. 한마디로 1월 9일에 제가 추천드린 원익큐브와 이 지능기업으로 총 16% 목표 달성했다. 수익이 나서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원익큐브와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둘 다 매수가 다 됐고요. 그리고 또 둘 다 수익이 전부 다 났죠. 그리고 수익과 손실을 다 합산했을 때 지금 거의 100%가 조금 안 되는 92% 정도의 마트차의 실전 거래의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어떤 기업이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 10개 정도 추천을 해서 네네. 3개 정도 가고 아니면 6개, 5개 갔을 때 간 것만 이렇게 좀 띄우는 식의
방송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너무 이제 괴리감과 뭐 믿음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막 수익률 대회다 어떤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좌를 오픈하는 식의 계좌를 오픈하는 그런 경쟁 구도의 방송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자, 하지만 너무 경쟁 구도가 되다 보면 제대로 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고 이 원익큐브와 지능기업을 왜 매수했고 추천가, 매도가를 체계적으로 주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케어해주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마테차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진입가와 익절가를 주에 10%를 주고 10%를 주고 한 주에 진입과 익절자를 깔끔하게 찝어드렸는데 다 수익이 난 부분들은 상당히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로서 상당히 너무 뿌듯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테차의 핵심인 바로 전국민 공개 추천주. 근데 앞에 뭐 산소호흡기가 붙었다고 하네요. 자, 전국민 산소호흡기 공개 추천주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번 주에 공개 추천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뭐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다리시는 그냥 시간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터 테마주 차트 하면은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즉 전공주를 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프로그램 하면서 그동안 추천주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추천주를 정말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다른 방송과 다르게 매수가 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와 손절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렸어요. 한마디로 정말 무료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도와드렸다는 거죠. 이 마스터 테마주 차트 오늘 제가 이 전국민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종목 2선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 플러스 그리고 대선 정책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즉 복합 테마인 종목인 남성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약바이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한 사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8일, 즉 재작년이죠. 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버스 및 화물차 등의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졸음운전 등으로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서 큰 대형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그 LDWS라고 불리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은 골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ADAS라고 해가지고요. 즉 자동차 첨단 보조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요, 애플에서 만든, 즉 애플에서 아이폰도 만들고 뭐 아이팟도 만들지만은 애플에서 스마트카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오디오가 즉 이 남성이란 회사가 주 사업하는 게 오디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애플에 들어가는 그 오디오가 이 남성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즉 남성에서 만든 오디오로 아이폰, 즉 아이폰을 통해서 차량의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남성에서 만든 이 오디오가 차량에서 필수인 후방용 카메라 역할까지도 합니다.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자율주행 테마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자율주행 테마 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뭐 더미동이라든지요, 또는 그 외 넥스트 칩이라든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넥스트 칩이나 더미동이나 뭐 네페스 신소재 같은 자율주행차 종목들에 비해서 한 번도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 12월 4일에 이때 대선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갑자기 아침부터 30% 이상, 즉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계속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19년 또 1월 7일이에요. 아주 최근이죠. 네, 이때도 역시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네,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네, 계속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성을 네, 이번에 전차남, 네, 전국민 산소호흡기 공개 추천주다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제 매수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네, 1,900원. 지금 현재 금일 종가가 1,955원이에요. 네, 매수가는 1,900원에서 1,830원으로 네,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금액을 매수가로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간혹 마테차, 즉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가 위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식엔 답이 없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추천가 위로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900원에서 1,830원 정도로 매수가를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제 목표가 말씀드려야죠.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눴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050원에서 2,100원으로 제가 네,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원에서 네, 2,200원 네,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네, 바로 고려제약입니다. 자, 뭐 우선 네, 뭐 한 번에 두 개 주지 말고 한 개씩 하고 짚고 넘어가죠. 네. 네. 자, 우선 남성 같은 경우에 손절가 안 주셨어요. 남성이요. 네, 손절가. 네. 네, 이 남성 손절가 같은 경우, 즉 네, 제가 매수가랑 목표가 제시드렸는데 이 손절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1,730원으로 네, 설정해가지고 우리 좀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애플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자, 애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애플이 사실 지금 약간 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애플이 아니잖아요. 자, 애플의 출렁임과 남성의 출렁임이 무언가 같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정말 그런 우려를 네, 나타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가 빠지면은 네,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관련주가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같은 경우는 네, 자율주행 테마죠. 그렇다고 해서 애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같이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현재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IT 관련 그런 부품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애플의 주가가 빠지더라도 대선 정책주로가 분류가 돼서 10%에서 15% 이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사실 그 끼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네. 끼가 있다. 근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아 올린다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되고 많이 올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네. 굉장히 느낌이 화가 났어요. 말아버렸다 이렇게 아무튼. 근데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또 오를 만한 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뭔가 재능이 탤런트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풍부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자율주행 테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대선 정책주가 있어요. 즉 제가 계속 시청자분들께 아마 12월 달에 동양물산을 설명드리면서 이제는 네, 시장의 주도 섹터는 대선 정책 테마다. 대선 정책 테마를 눈여겨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셋째 주 방송에서 추천했을 때 대비해서 현재 종가를 보면은 30% 이상이나 네,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30% 이상이나 그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로, 즉 우리가 자율주행 테마로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주로만 봐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도 네, 괜찮다 싶어서 네,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 고려제약입니다.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주예요. 즉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제약바이오 테마인데요. 이 회사가 치매 치료제, 즉 뉴로메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로메드라고 해가지고 뇌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주에다가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제 요새 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가 좀 거치면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잖아요. 즉 한파가 막 오고 그러죠. 오늘도 아침에만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라는 뉴스 기사 봤는데 이게 A형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새. 근데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A형 독감 진단하는 그런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매년 겨울만 되면은 A형 독감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보기보다도 이제 치매, 즉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그 치매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는 치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요. 20대에서 30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 영츠하이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치매 관련주 중에 고려제약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이 고려제약을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한번 매수가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7,150원에서 7,05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금일 종가 7,330원인데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7,150원에서 7,050원으로 우리 매수가를 잡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7,700원에서 7,900원 제시 도와드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200원에서 8,400원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5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이 고려제약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치매 관련된 무언가의 정책을 얘기하지도 않았나요? 그렇죠.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즉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즉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치매 같은 경우는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을 하더라도 다른 다 질병과 다르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번에 나온 신년사에서도 현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치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자리, 즉 현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가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4차 산업이나 반도체도 있지만은 치매 같은 경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사회에서 넘어가야 할 그런 큰 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런 항암제 관련주 같은 경우보다도 치매 관련주를 계속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인 이 고려제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20대 때는 몰랐는데 네네.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 또는 할머님이 이제 치매에 관련된 그 병을 좀 생기신 분들을 보면은 본인보다도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나 이제 본인보다도 주변 가족들이 너무나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거는 많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약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고려제약도 추천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금융 전문가고요.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깔끔한 진입 자리와 또 익절 자리, 또 손절 자리들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약이 되겠죠. 큰 약이 될 것 같고요. 전찬아님,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수익률로 시청자분들에게 큰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유의할 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마스터 테마주 차트라고 해서 마태비책이라고 하면서 강의할 때나 그리고 항상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네. 실제로 이제 결산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감사 보고서라고도 하죠.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면은 우리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가증권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많은 기업들이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거래 정지가 안 됐다면은 관리주의 종목이나 한기주의 종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업이 부실하니까는요. 그래서 이 추천주 SY 패널이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금일 종가로 보면은 정말 10% 이상 수익이 났지만은 BW 발행해서 바로 손절하자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굳이 100% 정말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 주식 투자에는 답이 없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시해드린 매수 추천가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가는 꼭 지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여유와 또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전찬남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자, 마홍일 대표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안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를 상황 속에서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거나 투자 타이밍을 엿보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가이드를 위한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초반에 설명이 뭐 거의 짧게 바로 저한테 왔네요. 자,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토픽으로도 많이 나왔죠. 브렉시트를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브렉시트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영국이 탈퇴를 하든 아니 뭐 이후에 그냥 계속 있든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주식 투자를 100명을 하면 1명도 안 하니까 1000명 하면 3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외 선물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더라도 꼭 알아야 돼요. 이 브렉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 굉장히 학자적으로 분석하는 걸 싫어해요. 학자적으로 내가 뭐야, 저 학자 아니에요. 뭐 고대에서 강연회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만 생각하고 가격과 돈과 여러분의 계좌만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부분으로는 좀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나스닥의 일봉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리고 전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많이 반등이라는 거를 하고는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살짝 꺾일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가격이 요 가격이었고요. 살짝 꺾였습니다. 살짝 꺾였는데 이게 살짝인 것 같아도 150틱이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가격에서 제가 제시한 가격에서 들어갔다면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 올라온 상황인데 빵 터진 게 브렉시트예요. 네, 지금 그 키움증권 그 차트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지금 실패했다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 뭘 봐야 되면 표 차이를 봐야 돼요. 표 차이. 상인과 하임이 이제 그 표를 이제 의견을 하는데 표 차이가 200대, 430대 이렇게 해가지고 230표 가까이 표 차이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영국에 있는 그 정치가들이 상당히 지금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자, 국민투표의 결과는 솔직히 브렉시트로 결정이 났고 브렉시트가 결정이 났을 때 미국 시장 그 나스닥 기준으로 사이드카 발동됐어요. 엄청나게 최대치를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그 뒤에 브렉시트의 협상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라는 또 기대심과 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에 미친 영향은 더딜 거다라는 또 기대심으로 다시 다 회복을 하고 또 올랐죠. 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회원들과 또는 또 주변 사람들과 또는 저의 파트너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같이 거래를 하는 것도 계속한 저도 트레이더인데 브렉시트 때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시장은 우려심에 많이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같이 떨어진다. 배팅, 풋배팅,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냈습니다. 떨어지는 거를 살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거에다가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나왔었죠. 네, 거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최대치가 떨어진 거예요. 시장이 한 번에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런 옵션들이나 이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생각하는 10% 20%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나요. 네, 자, 그런데 10배, 100배 이렇게도 나기도 하는데 그냥 한 5배 정도라고 할게요. 그 정도까지도 순간적으로 날 수 있는 게 이쪽 시장인데 아무튼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큰 수익이 났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 의심. 네, 눈으로 의심해가 놓고 봐야 될 거는 뭐냐. 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현재 이제는 갈등의 시작이거든요. 200표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갈등의 시작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왜 별로 나오지 않을까? 자, 파운드와 차트를 보면 파운드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또 이슈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좀 더 활발하게 될 거다. 중국 위주로 해가지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셧다운도 이제 그만되고 이제 미국의 정책도 좀 더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기대심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이거 지금 금리를 너무 계속 올리는 거 말고 살짝 쉬었다 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금리에 대한 호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이 살짝 멈추고 지금 갑자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저는 굉장히 트레이더기 때문에 주관이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방송 봐서 뭐 하겠어요, 진짜. 제가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시간 빼서.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은 조정을 갑자기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브렉시트가 지금 현재 표가 이거는 크루드 오일인데 이거는 좀 그 전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주춤만 하고 말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왜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EU랑 협상을 다시 합니다. EU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부결이 됐으니까 이거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다시 EU에 편입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자, 노 브렉시트가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는 좋습니다. 네, 엄청나게 다시 시장에 더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불이 난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시장에서는 불이 날 수 있는 황소장이 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만한 무언가 불씨가 될 거예요. 그만큼 영국이 EU에서 빠져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뭐 일본처럼 섬나라인데 상당히 민족성이 강합니다. 민족성이 강해요. 민족성이 강하지만 현재 EU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관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관세만 얘기해. 관세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면허증 뭐 다 같이 쓴다 이거는 뭐 그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관세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많이 거래하는 게 영국이에요. 네. 그래요. 어쩌. 그리고 우리 우리의 영웅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많이, 이런 기사도 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브렉시트가 만일 확실히 됐을 경우에는 보기가 힘들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EU의 경제 체제는 굉장히 협동이 되어 있고 거기와 국제적인 정세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딱 하면 쉬운 게 영국이 나와버림으로써 연결고리가 하나가 끊어진다는 건, 자,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가 뭐 사실 발가락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걷지라고 하지만 상당히 쩔뚝쩔뚝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EU는 상당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자체가, 유럽 연합 자체가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근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손해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지금 EU에서 당장 지금 나오면 힘들겠지만 추가적인 무역 협상과 국가적인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힘으로 또 다른 그 연맹들을 잘 맺어가지고 더 자유무역 부분을 더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라는 자신감, 민족성, 우리는 할 수 있다. 단합하면 못한 게 뭐야? 새마을 운동, 으쌰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EU랑부터 잘 해야죠. 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 맨날 주고받고 싸우면서 옆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그 산 넘어 산 그 친구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네, 아주 가식이지 않고서는 그러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브렉시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는 이래나 저래나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뭐 전문가가 좀 더 예리하게 보면 타협을 잘해서 딜을 잘 하고 나서 그나마 브렉시트를 해서 나오면 다행이에요. 타협이라는 건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요 정책은 이렇게 하자라고 EU와 엮여 있는 실타래를 이혼이라고 친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죠. 협의를 잘하는 거지. 협의 이혼을 잘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내부 갈등이 생겨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세력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냐면 지금 EU와 협의 이혼이 아닌 그냥 노협의로 이혼해 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협의를 안 하고 노협의로 이혼한다. 노협의,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처참합니다. 이거는 정말 EU도 즉각적인 타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타격을 받고 미국도 즉각적인 타격을 받고 전 세계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고 그리스 뭐 그 구제국 IMF의 그런 정도의 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C가 되겠죠. 여기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과 또 여러 가지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심들, 또 갑자기 우려심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은 풍덩 저 깊게 심해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여러분이 지금 나온 뉴스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브렉시트가 만일 가시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딜, 그러니까 진짜 EU와 계속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는 부분에 난항을 겪는다면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우려심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확 어퍼컷 맞고 KO 당할 수 있습니다. KO가 당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매수를 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어렵지 않잖아요.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브렉시트는 현재 상황에선 상당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자, 딜을 하면 그나마 괜찮고 노딜, 딜조차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노딜은 딴 게 아니에요. 딜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기사로만 나온다면 시장은 잠재적 위험성을 계속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으면은 뭐 좀 현금화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늘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배팅할지, 투자를 할지에 대한 타트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지금 현재 뉴스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이야. 뭐 달러 강세, 파운드 상승 이런 부분들 뭐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뽑아놓긴 했지만 사실 브렉시트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어떻게 딜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 그 부분은 꼭 챙겨봐라라는 부분들 여러분한테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아무리 낮수하게 빠져도 국제 유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전 방송 봐보세요. 자, 국제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빠졌을 때 5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52달러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55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뒤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다른 뉴스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브렉시트에 대한 설명을 원체 많이 해가지고요. 네, 시간적으로 그렇네요.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브렉시트에 대한 가시적 위험성과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이 금리를 조금 늦게 간다고 했지만 현재 미국 정부에 대한 레임덕 형상이 사실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레임덕이라 한다면 귀뚱귀뚱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정치적 단합이 잘 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말인데, 현재 레임덕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있고, 지금 뭐 이제 장벽을 세우죠. 장벽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트럼프 정부 자체의 약간의 흔들림은 엄청난 경제적인 우려심이고요.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면은 큰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브렉시트가 가미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매도 포지션 떨어지는 거를 배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월물 기준 지금 기준으로 6750 라인, 6750 라인에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은 한 150씩 정도 보고, 익절 라인은 한 350씩 정도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브렉시트에 대한 그러니까 딜이 잘 안 되고 있다, 노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온다면은 그냥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점, 최근에 나왔던 저점 라인까지 간다면은 3,000틱 이상 크게 추세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거 이해하고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 봐볼게요. 크루드 오일은 현재 조금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더 올라갑니다. 55달러 라인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현재 크루드 오일은 시장이 좋아지지 않아도 따로 오를 수 있는 개별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오펙에서 감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요를 높이기 위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차트적으로 봐도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죠. 네. 그냥 뭐 75달러부터 3,000틱 4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봐야 51달러예요. 네. 현재 지금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1,000틱가량 올라와 있는 상태는 뭐라 그래요? 변곡점이 나온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살짝 돌렸어요. 이미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 빠지다가 추세점을 살짝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언가 수급이 변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수급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수급이 좀 더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지금 나스닥과 원래 오일이
굉장히 디커플링으로 움직여서 비슷하게 나스닥이 떨어지면 오일도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나스닥은 빠지더라도 오일은 보합하거나 데려 오르는 이런 디커플링이 앞으로 조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똑같이 보고 거래하셨던 분들은 이거 부분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나스닥은 현재 경제시장 전망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은 경제 전망이나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개별적인 수급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또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지금 다르게 움직일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일 자체는 매수 대응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10 라인에서 손절 100틱 정도 잡고요. 익절은 55.50까지 그렇다면 한 500틱가량 네, 수익을 뭐 노리고 네, 스윙으로 제가 잠깐 뭐 단타성으로 하는 건 제가 굉장히 뭐 사실 끝판 찍었어요. 뭐 다른 경제 TV에서 생방으로 2천만 원 교보에 넣습니다 하고 1시간 동안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실질적으로 보여줘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단타도 잘 드리지만 스윙 크게 처음에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놓고 기다렸다 팔고 이런 것들이 가장 또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스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50.10 라인에서 매수를 사서 그냥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 보면 55.00 라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리딩 자리 드립니다. 자, 나스닥 매도 드렸고요. 오일은 매수 드렸어요. 오늘 강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은 딜이냐 노딜이냐 이유와의 그런 그 딜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흘겨보지 마시고 브렉시트가 노딜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큰 시장적 파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스닥은 최대한 매도로 대응하고 오일은 개별로 움직이니까 나스닥 매도라고 오일 매도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해가지고 두 개의 디커플링을 둘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홍일 대표의 마성의 해외 선물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지니까 실질적인 수익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마홍일 대표의 마성의 선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해외 선물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특징과 예측까지 잘해주셔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마홍일의 해줘야는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마홍일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요 증시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브렉시트, 오늘 크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서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또 크루드 오일, 과연 마홍일 대표님의 예측이 맞을지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급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